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매달 제가 경험한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월간 읽고 보고 요즘에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올해 뭐 엄청 많은 한국 영화들을 본 건 아니었지만 올해 봤던 한국 영화들 중에는 가장 좋았습니다.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가 저는 윤가은 감독님의 첫 번째 영화였어요. 이 전작들도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처음 느꼈던 감상은 되게 담백하고 따뜻하다 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콘텐츠들 약간 조롱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게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콘텐츠 너무 심파다, 너무 눈물 쥐어 짜내기식의 시나리오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거의 극단에 있는 되게 담백하고 따뜻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이야기해보자면 이주인이라는 주인공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주인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서명운동을 하게 되는데 전교생이 다 참여를 했지만 주인이만 거기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서명을 거부하거든요. 이렇게 주인이가 서명을 거부하면서부터 생기는 다툼과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 영화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좋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 영화의 단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되게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되게 따뜻하고 담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야케 쇼 감독의 영화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든지 새벽의 모든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너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슬픈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보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영화들인데요.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미야케 쇼 감독의 영화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세계주인에서 저랑 동명이인인 수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수호의 여동생의 목덜미에 난 상처를 다루는 장면들이 꽤 자주 등장을 해요. 그 지점에서 약간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를 미스테리한 느낌으로 확 몰입하게 하는 그런 연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에서 사건들을 다루는 방식이랑 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 시선으로만 무언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위험하거나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감탄을 했습니다. 좋은 영화는 기본적으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잖아요. 세계주인도 연기 보는 맛이 정말 좋았고 주인공이었던 주인이 역할을 맡은 서수빈 배우도 이번에 제가 처음 봤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깜짝 놀랐고 특히나 주인이의 동생인 혜인이 역할을 했던 그 아역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되게 기특하게 영화를 봤었고 영화 보는 중간중간에도 다른 관객분들도 그 혜인이가 나오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지 정말 예체능에서 재능의 힘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 중간중간 위쪽에서 아래를 향해 찍은 화면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그 순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제 스스로가 되게 기특하게 느껴질 정도였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주변에 계속 추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이야기 한 편 더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의 미러 넘버 3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페촐트 감독의 영화는 제가 어파이어를 제일 먼저 봤었고 피닉스라는 영화 이렇게 두 편을 봤는데 두 편 다 정말 흥미롭게 봤었어서 이번에 미러 넘버 3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게 된 라우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같이 타고 있던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중년 여인 베티의 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는 베티의 남편과 아들이 되게 당황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베티의 가족의 균열을 라우라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되게 화면이 평화롭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 느꼈던 감상 중에 하나는 새소리가 정말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 자체가 뭐 영화에 굉장한 단서가 된다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그 평화롭고 인적이 드문
시골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묵었던 시골의 작은 마을들, 그런 숙소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영화에 뭐 사건, 사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편안함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미안센 러브 감독의 베르인만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영화 다 인적이 드문 시골을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그 영화랑도 되게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카메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인물들의 감정선을 잘 따라다니고 잔잔한 영화의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이 두 영화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장면들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자동차가 아니라 그 내 몸을 움직여서 이동해야 되는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멀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꽤나 길게 영화에 담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두 영화 모두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 감독들이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우라가 베티의 집에서 묵게 되면서 이 베티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균열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되는데, 너무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하지 않겠지만 결국에 이 영화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상실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상실까지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상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받아들이는 상실은 소마이 신지 감독의 이사라는 영화에서 다루는 상실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영화에서 모두 다 상실을 결국에는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견디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마이 신지 감독 이사의 렌이라는 캐릭터가 부모님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결국 어떤 식으로 이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지,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이 감독이 잘 포착했는지, 그런 것들이 미러 넘버 3에서 특히나 후반부에 문득문득 보여가지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영화관에서는 아마 거의 내린 것 같더라고요. 마차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콜렉티오라는 영화 플랫폼에서 크리스티안 페출트 감독의 영화들을 대부분 스트리밍하고 있는데 미러 넘버 3도 아마 거기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 이야기를 또 한 권 해보자면, 에드아르도 멘도사의 그루브 연락 없다란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최근에 도서관에 갔다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코너에서 제목이 되게 재밌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설이 있길래 집었거든요. 그게 그루브 연락 없다였고 너무 잘 읽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외계인이거든요. 줄거리를 잠시 얘기해보자면, 두 외계인이 탐사를 위해 지구에 착륙하고 주인공의 동료인 그루브가 유명 여가수로 변신해 탐사에 나선 뒤 연락이 없자 그루브를 찾기 위해 모습을 바꿔가며 바르셀로나 각지를 돌아다니며 생기는 소동과 사건을 그리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91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신문에 연재했던 짧은 이야기들을 소설로 출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흡이 되게 짧고 되게 쉽게 읽히고 무엇보다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설정부터 너무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책은 그거보다 더 재밌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미소를 잔뜩 지으며 흐뭇하게 책장을 넘기면서 순식간에 다 읽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세계 문학 전집에 뭐 그렇게 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본다면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책이 세계 문학 전집에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외계인인 주인공이 그루브라는 동료를 찾기 위해서 지구에서 지내는 게 정말 순탄치 않거든요. 지구인들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이 카탈로그에서 글로 본 게 다고, 글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접 경험한 바는 없기 때문에 와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 웃기고 재밌습니다. 일단 이 책은 시작하면서부터 웃음 기강을 확 잡고 시작을 하는데, 책이 어딨지? 주인공이 활동을 시작하고 3분 동안 차에 3번을 치거든요. 10페이지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고 거의 무장해제돼서 저를 놓는 느낌으로 이 책의 흐름에 몸을 맡겨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크게 뭐 다른 일들은 없습니다. 이 좌충우돌하는 외계인의 모습들을 재밌게 그려내고 있고, 또 제가 요즘에 러닝을 열심히 하잖아요. 황영조 선수가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때 뛰었던 몬주익 언덕이라는 곳이 책에도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괜히 반갑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프린스의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랄까요, 이 책 전체가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외계인의 브이로그라고 해야 될지 일기장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느낌으로 되게 가볍게 읽기 좋았던 소설이었습니다. 본인이 약간 책을 읽는데 권태가 왔다, 약간 요즘 책 읽기가 힘들다 이러시다면은 그루브 연락 없다 보시면은 바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책도 길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읽고 봤던 것들 정리하고 추천해봤는데요.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또 다른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